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 인근이 10년 넘게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홍보하면서도 정작 이들 양식장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곳에 네모 반듯한 구획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과거 염전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새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넓이만 축구장 54개 규모인데 문제는 이들 양식장이 모두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양식장 자체도 무허가입니다. 허가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동네에서 안 해줘요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천만 인근에 이런 무허가 양식장이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허가 양식업자 6명을 입건했지만 결국 시설은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부정식품도 아니고 일단은 경찰에서는 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양식장 일부는 생태계 보전지구이고 나머지도 갯벌 복원 대상지입니다. 수개월 동안 사료를 뿌리며 새우를 양식한 바닷물을 방류하면서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런 불법 양식장을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10년 동안 단속은 단 한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10년 동안 없는 것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순천만을 홍보해온 순천시. 순천만 바로 옆에 대규모 불법 시설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골목형 시장으로 자리 잡은 여수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킹 야시장이 새로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수산시장 내 이동식 매대를 만들어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세계 6개국의 대표 주전 부리를 청년 창업자와 제외 외국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운영하는 바이킹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야시장을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야간과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평일에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천만 원 상당의 작품을 구입합니다. 구매 대상은 3년 이상 광양에서 거주해왔고 개인전이나 그룹전 개최 경험과 입상 경력이 있는 예술인의 작품 가운데 내일까지 접수를 거쳐 선정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출신 예술인의 작품 72점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해왔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 조선소가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무단으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기관인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한 조선소에 초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길이 230m에 너비가 45m. 해상에서도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15,000톤급 플로팅 독입니다. 아직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독 위에는 대형 선박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선체 외부에 페인트를 벗겨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목격됩니다. 성을 쳐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에 있는 수리선을 올려가지고 바로 작업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더라고요. 조선소 측은 보수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시인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작업을 해온 겁니다. 법상 따지고 뭘 따지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할 말 없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여수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현장 점검에 나섰고 뒤늦게 업체 측에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문 결차나 이런 걸 걸쳐서 그거를 이제 하거든요. 방금 갔다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관계 법을 검토해서. 하지만 현재 올려져 있는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넉 대의 배가 이미 플로팅 독에서 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소 측이 공공연하게 무단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3여 통합에 따른 통합정사 건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류통합 6개항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는 최근 노후화 문제로 청사 신축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삼려 통합 당시 약속한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약속 이행을 여수시에 재촉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돌산청사와 일청사를 합치는 문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데다 재정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축산부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광양시가 옥룡면 덕천마을을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위탁 계약을 체결한 목포대 농촌활성화센터와 덕천마을 현장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현장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사업으로 예비 단계인 현장 포럼을 선행해야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흥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드론 시범 사업 지역인 고흥 등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택배 분야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섬이나 산간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의약품과 같은 긴급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이륙부터 배송, 귀환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담양군이 군수직함에 찍힌 돈 봉투를 읍면 동장에게 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진행된 담양 대나무 축제 첫날, 담양 관내 12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장이 돈 봉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에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겉면에는 담양 군수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양군은 대나무 축제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쓴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고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행사비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직원들 애쓰니까 이제 저녁 좀 식사를 좀 해더니 좀 해라 하고 그냥 봉투에서 주는 것이죠. 축제 이후에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군비를 쓴 데다 군수 직함이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장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체장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이 아니고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지급이 된 것이라면은 군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담양 군수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산물 경매에서 가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통구조를 간단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 추진된 첫 사업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경매하는 위판장입니다. 이곳에서 한 차례 가격이 정해진 수산물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또다시 경매를 거칩니다. 현재 수산물 유통 과정은 모두 6단계. 정부는 가격 거품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 경로로 꼽고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추진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위판과 동시에 가공, 그리고 포장, 그리고 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완도 금일수협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멸치와 김, 다시마를 유통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냉동 냉장 창고를 갖춰 산지에서 비축 물량을 확보해 수급 조절과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물 형태로 유통됐던 수산물을 가공한 뒤 유통할 수 있어 부가가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수작으로 하다 보니까 늦고 좀 비위생적인 면이 있었는데 현대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위생적으로.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앞으로 수도권 대형 소비처와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 지역 당면 현안 사업 4건을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8월 운행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 확대 등 4건의 전남 지역 내 당면 현안 사업을 정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커 거리 공연과 낭만 포차,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 디자인전 등 각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 광양 출신 이용재 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양 출신 재선인 이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의회를 기치로 도의회 의장 출마 의지를 밝혀 이미 출마의 뜻을 밝힌 보성 출신 임명규 도의원과 경합이 예상됩니다. 이맘때면 장미로 눈길에 닿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되는 부천 백만송이 장면입니다. 올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무려 120여 종에 달하는 15만 그루의 장미가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장미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알록달록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셔서 소중한 추억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 낀 곳이 많고요.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두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174, 익산 107, 서울도 10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농도가 짙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낮한때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5도, 전주 16.9도, 부산 19.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